한국 전쟁이 터지자 정부는 1950년 8월 28일 최초의 통화개혁을 단행해 한국은행권을 유통시킨다. 개전 직후 북한은 한국은행이 미처 폐기하지 못한 일제 때 만든 조선은행권을 마구 찍어내 경제교란책을 쓴 바 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진화하기 위해 1953년 2월 두 번째 통화개혁으로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금지시킨다. 옛 화폐인 원화를 환으로 불리는 새 화폐와 100대 1로 교환한다. 미국의 무상 원조가 1956년부터 점차 줄어들며 생필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외환의 확보가 절실해진다.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수출이 촉진되자 1957년 성장률이 7.8%에 이른다. 제2공화국의 장면 정부는 복수환율 제도하에서 협정환율을 1961년 1월 1달러당 65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한다. 본격적인 성장 가도에 들어선 우리 경제는 1961년 5.16 쿠데타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군사혁명은 기호 노론에 받은 300년 서러움의 한을 푼 사건으로 영남 난민들의 반정이다. 군사정부는 경제회복과 외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환율을 1달러당 130원으로 인상한다. 복수환율제에서 단일환율 제로의 전환을 시도한 군사정부는 원화의 과대평가폭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줄인다. 수출의 가파른 증가 속에 여전히 자금 부족에 시달리자 1962년 6월 세 번째 통화개혁을 단행한다. 기존의 환표시 화폐는 유통이 금지되고 10대 1로 교환되는 원표시의 화폐가 새로 선보인다. 하지만 세 번째 통화개혁은 예상보다 적은 은닉자금과 인플레를 우려한 미국의 반발로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지하자금을 강제로 꺼내 경제개발 자금을 조달하려는 계획은 실패로 끝난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경제가 뒷걸음질 치자 외환 상황이 심각해진다. 외환 보유고가 1961년 2억 1천만 달러에서 1962년 1억 7천만 달러로 줄어든다. 11월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일본에 건너가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한다. 외환 보유고가 1963년 1억 3천만 달러로 감소하며 고갈 직전에 이른 제3공화국의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긴급 지원과 한일협력 자금으로 국가 파산을 면한다. 베트남 북부근의 통킹만에서 1964년 8월 미국의 구축함 매덕스호가 북베트남의 어뢰정에 피격되자 미국은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휘말린다. 이 사건과 관련해 매덕스호의 공해상 위치 문제와 어뢰정 공격 사실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외화 획득이 절실한 박정희 정부는 린든 B 존슨이 파병을 요청하자 제1이동외과 병원 130명과 태권도 교관단 10명을 보낸다. 한국 군사원조단을 창설하고 1965년 수도사단과 제2의 병여단에 이어 1966년 제구보병사단을 파병시킨다. 미군 3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한국군의 참전을 꾀한 미국은 전비를 절감하고 반전 여론을 무마한다. 박정희 정부 또한 경제 발전에 소요되는 3억 달러의 차관과 국군의 전력 증강 효과를 얻는다. 경기과열이 초래한 국제 수지의 악화로 1966년 또 한 차례 외환위기를 맞지만 베트남 특수를 통해 수출주도 성장을 이끈다.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 각지에서 대규모 봉기를 일으킴에 따라 한국군은 철수를 시작하고 1972년 정전협상이 비밀리에 재개된다.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되자 1973년 한국군은 철수를 완료하고 남베트남은 1975년 북베트남의 대규모 공세에 무너진다.